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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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중학교를 여자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중학교 졸업 이후에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 앞에 서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생, 이제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거 말고 사실 아는 게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손 들어볼까요? 고1이 제일 많으시네요. 고2, 네, 그리고 고3, 와, 고3 바쁘신데, 네, 맞으셨네요. 네. 그럼 대부분 다 그 이공계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면 선택 과목으로 혹시 물리 선택하신 분? 네. 화학?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슷비슷하시네요. 혹시 아직 내가 이공계를 가야 될지, 또는 뭐, 아니면은 그냥 그 문과 계열을 갈지, 아니면 그 이외의 계열을 갈지 못 정했다. 고민 중이다. 네. 오늘 잘 들으시고. 네,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일단 준비한 내용은 먼저 이제 이공계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가게 되는지 하고 그 이공계 진로를 선택을 하는 그 여학생들 또는 뭐 지금 이공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연구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끝나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관심 있으시고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제가 알면 네,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손 들고 네,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네,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입학하시는 순간에 네, 이후로 아마 학교에서나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진로가 뭐야? 뭐 그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는 너는 꿈이 뭐니?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가는 순간은 진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죠. 네. 그래가지고 생기부 작성할 때 막 온갖 활동을 다 진로에 맞춰서 써야 한다며 진로를 빨리 정해라. 막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순간에 우리가 진로를 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 어느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딱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이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실은 접하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내지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하여튼 진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요즘 고등학생 분들이 어떤 그 진로를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이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고등학생 직업 상위, 그 1등부터 10등까지인데. 보면은 이제 교사, 간호사, 군인, 경찰관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자. 가 나오고 또 조금 내려가면 이제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대충 이제 비슷한 정도의 경향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공계 관련된 직업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네. 주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학생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혹시 남학생들이랑 여학생들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았어요. 잘 없던데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랑 여학생 구분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찾았더니 네, 보시는 것처럼 남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컴퓨터 관련이 올라가고 더 3등 정도로 올라가고 밑에 이제 뭐 게임 좋아하는 게임 있고 여학생들은 생명과학이 더 한 4등 정도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순위가 높다라는 거에 첫 번째 하나 놀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생명 쪽 연구원은 남학생들은 아예 10등까지 순위에 없고
컴퓨터 관련된 건 또 여학생들은 또 아예 순위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연구원 이런 직종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이 연구 또는 이공계, 통칭 이공계라고 하는 이공계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특히 이제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질까?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공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에서 추출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크기가 크게 표현이 되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은 어느 대학교 공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에서 추출한 거래요. 보면은 이제 공학자하고 연구원이 제일 글씨가 크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그거는 이제 직업으로 보는 거. 공학자가 되어 뭘 하겠습니다. 뭐 연구자가 되어 뭘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아마 생기부에 써 있었겠죠. 그거 말고 이제 분야로 보면 컴퓨터 가운데 요새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런 게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컴퓨터, 그다음에 자동차, 그죠? 로봇, 에너지. 네,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연구 분야로서는 관심을 갖는 분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바이오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그 이과,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 조금 더 많이 가 있어서 아마 여기서는 추출되진 않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야 말고 직업으로 보면 공학자, 연구원, 저기 조그맣게 교수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래머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직업 순위에서 나왔던 뭐 교사, 의사, 경찰, 간호사 뭐 이런 직업들은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겠구나라는 게 딱 잡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5년에서 7년 이렇게 지내면서 늘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면 내가 어떤 어떤 삶을 살겠구나라는 게 되게 잘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공학자나 연구원, 뭔가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공학자나 연구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잘 좀 막연하죠. 그죠? 뭐 어떻게 사는지 잘 헷갈리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흔히 잘 만나지지 잘 않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학자나 연구원이 되면은 넙죽이에요. 네, 넙죽이. 그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헷갈린다 막연하니까 이 공학자나 연구원 또는 우리가 이공계 쪽에 전공을 선택했을 때 향후에 어떤 그 삶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소제목처럼 이공계 졸업생들이 뭐 하고 사는지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공계 졸업생들을 이제 표본 집단을 추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학부 입학생이 540명인가 600명인가 뭐 그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모집단으로 60명을 추출했습니다. 네. 그 60명은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기들이에요. 네. 그 중에 반인데요. 남학교라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남녀공학이고요. 네. 그래서 60명, 저랑 고등학교 동기들 이제 60명이 92년도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약 30년 후에, 약 30년 후에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지금 뭐 하고 사나 직업으로 봤을 때 뭐 하고 사나 봤더니 연구원이 역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연구원인데 그 연구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가연구소에 주로 소속되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자세히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가서 기업에서 연구원을 하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임원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무, 뭐 부사장, 뭐 이런 임원이 된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벤처를 창업하거나 아니면은 벤처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대학 교수,
그다음에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이 된 친구들은 이제 기술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민간 전문가, 그러니까 경력직이라고 해서 박사 특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특채로 전문가로 뽑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나 투자사, 벤처 투자사 이런 데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변리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먼저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고시나 변리사는 저희가 그냥 그 카이스트나 이런 이공계를 졸업을 해도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 그냥 되는 거고,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변호사나 의사, 한의사는 다 대학을 다시 가서, 네, 됐고, 지금은 변호사는 대학을 다시 가진 않아도 돼요. 로스쿨을 가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졸업할 학생 중에 한 명이 로스쿨에 가겠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는 대학을 가실 필요는 없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저희 그 표본 집단, 제가 추출한,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넓게, 그냥 제가 아는 저랑 같이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 이제 기자도 있고, 작가도 있고, 번역가도 있고,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타 강사도 있어요. 네. 네, 일타 강사.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혹시 뭐 생지하자 뭐 이런 유행어를 만드신 분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네. 그분도 저랑 카이스트 동기시고요. 네. 생지하자. 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 이외에도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오프라인계 강자들도 계셔가지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이라기보다 가장 주된 그 커리어 패스는 직업은 위에 이제 연구원이 돼서, 기업이나 국가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거나, 벤처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은 교수, 그 위에 그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높은 확률로 그 경로를 걷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카이스트 소개하실 때 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 소개해 주시겠지만, 저의 이 모집단 모집단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멋있죠? 근데 이게 본인이 제일 돈을 많이 번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은 이분이세요. 혹시 아세요? 네. 아시나요? 네.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네. 남학생들은 완전 잘할 텐데 여학생들은 게임을 덜 좋아하니까 하여튼 배틀그라운드의 아빠라고 불리우는 배그 아빠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로 번 수익이 2조 8천억이래요. 이제 회사가 번 거죠. 그래서 제가 본인이 많이 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을 제일 많이 번 거죠. 회사가 벌었어도. 네. 하여튼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은 저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조직에 가장 많은 이 직원을 이렇게 케어하셨던, 그러니까 직위로 봤을 때 높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분을 또 꼽아봤습니다. 네, 그런 분은 이분이세요. 네, 삼성전자에서 30대에 상무가 됐으니까 임원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은 몇 년 후에 그 삼성전자의 임원의 연령별, 삼성은 이런 게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특별히 삼성을 어떻게 할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자료를 찾기가 삼성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40대, 50대가 대부분이고 30대 뭐 3명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화에서 모셔갔어요. 부사장으로. 네. 그래서 멋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아주 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5명 정도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 네,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이제 부르는 정부 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도 2명 정도, 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친구들 위주로 초상권 문제를 피해야 되니까, 네,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연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친구는 나로호 관련된 거 하고 있고요. 멋있죠? 그 표준연구원에 있는 친구는 그 이게 전압이 뭐 220볼트가 맞냐 뭐 이런 그 국가 표준에 대한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대학이나 이런 건 또 여러분들 그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 정부 출연 연구소는 또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거는 같은데 또 이렇게 익숙하지는 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하라고 만든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외에 여기는 이제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를 모아놓은 거고, 뭐 산업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다른 부서에도 산하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고, 기계연구원, 그러면 기계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생명과학, 뭐 이렇게 분야별로 집중해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맨 왼쪽 맨 위에 보이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뭔가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거기는 여러 분야를 다 이제 커버하는 그런 그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연구를 위주로 하는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들도 있어서 이런 데 가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졸업을 하시면 그 주로 가시게 졸업을 하는 순간 이제 선택지가 주로 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 이상이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갈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기업을 만들 것이냐, 있는 기업에 갈 거냐, 기업을 만들 거냐, 그다음에 이제 국가연구소에 가냐, 대학으로 가느냐, 이렇게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이제 이 국가연구소나 대학으로 가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박사학위까지 하는 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국가연구소나 대학은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는 경우고, 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학사나 석사나 박사나 다 가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사무직으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이제 기업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기업에 임원이 된다라고 하면 뭐 경영과나 뭐 이런 데를 나와야 임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죠? 다시 삼성전자의 얘기를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임원의 뭐 출신 학교 뭐 이런 것들이 통계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출신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임원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경제, 경영 뭐 이런 과를 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공계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은 다 이공계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이공계 출신 임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구원으로 회사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입사를 하신 후에 이런 임원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그런, 나중에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본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 처음부터 거기는 사장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또는 뭐 CTO라고 그래서 그 기술 총괄, 그래서 경영은 뭐 경영과 나오신 분들이 한다거나 하고 이제 여기는 기술 총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같이 창업을 해가지고 나는 개발자로 연구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연구소 아까 설명드린 대학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교수는 이공계의 교수는 이제 교육이랑 연구 업무를 같이 해요.
그래서 연구도 하고 이제 학생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직군에 공통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 연구하는 업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직군 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있다가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기업에 있다가 연구소 가기도 하고, 기업에 있다가 학교로 가기도 하고,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네. 또는 뭐 기업에 있다가 창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래서 이 연구라는 공통의 어떤 자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군 간의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 미국에 가서 변호사 하실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거기는 그 나라 법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연구는 만국의 공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박사를 하시든 어느 나라에서 박사를 하시든 어느 다른 나라에 가셔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다른 나라로 가서 더 다양한 기회를 찾아서 가서 이제 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수나 이제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제 체감상 그래서 한 10% 정도는 해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IBM이라든지 뭐 A로 시작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 그래서 그런 선택지도 더 넓게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공계를 진학하는 경우에 그런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진로고요. 자, 그럼 하루의 일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연구원으로 일하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사실 그 회사 생활, 사회 생활 한다는 거는 그 의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특히 연구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연구 활동을 하신다는 거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모습 내지는 회의, 이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무원은 거의 다 사무직은 저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구직이죠. 그게 뭐 회사건, 연구소건,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습에 더해서 이런 게 들어가죠.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분야를 전공하시는 경우에 이제 요 세 모습 중에 하나로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꼭 근데 실험실이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실험실도 있어요. 휴보죠. 로봇.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이에요.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이제 실험실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전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실험 먹고 다 왼쪽처럼 컴퓨터하고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다든지 사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거를 잘 해야지 연구 활동하는데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이런 시간도 많이 갖는 게 이제 필요한 그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교수뿐만 아니라 교수는 당연히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많이 있고 근데 그게 꼭 교수 아니더라도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발표를 하는 이런 기회들도 있어서 아마 이 정도의 모습 안에서 하루를 이제 지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공계 일반적인 그 이공계를 졸업하는 경우에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학생들에게 이공계란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이제 공대 또는 이공계, 이공계라는 거는 이제 자연과학대학이랑 자연과학대학은 수학과 물리과, 화학과, 생명과 이런 게 자연과학대학이고 공대는 무슨 공학과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이제 공대예요. 그래서 자연과학대, 공대 합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공계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이공계에 가야지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계기는, 네. 보통은 이제 과학이 재밌어서, 네.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격하게 공감하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쪽 그게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쪽이라는 게 이제 그 문송합니다. 뭐 이런 유행어가 나오고 문과 침공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네. 뭔가 내가 뭐 딱히 아직 진로에 대해서 뭘 정하지는 아직 못한 것 같은데 왠지 이과를 가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적 느낌. 네. 때문에 이제 이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과에 관심과 적성, 흥미가 높아서 이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어느 경우도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과거에는, 예를 들면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과반, 문과반이 뭐, 한 3대 7, 그러니까 이과가 3, 문과가 7,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7대 3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완전 다 이과 쪽으로, 왜냐면 이과 과목을 들으면, 네, 문과를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반대는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취업도 졸업했을 때 취업도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선택하는 학생도 많고, 네, 한데 근데 이제 약간 의외인 것은 이 2022년 그러니까 초록색은 2011년이고 주황색은 2022년 계열별 그러니까 졸업자 중에서 여학생 비율인데요. 그 모든 계열들이 다 50%가 넘는데 공학만 저렇더라고요. 네, 공학만 25%. 근데 이제 물론 이제 22년에 졸업을 한 학생들은 2019년에 입학을 18년에 입학했나요? 하여튼 한 4년 전에 입학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그 선택이 더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여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학 계열의 여학생들 비율이 유독 낮은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분야 다 50% 넘는데 네, 이 공대에서 다 깎아 먹어가지고 전체가 50%가 되는. 네, 전체 모든 대학생 다 합치면 절반 딱 되는데 뭐 그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공대만 25%고 나머지는 다 뭐 60 높으면 60 몇 프로 뭐 해서 다 50% 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학생들이 이제 유난히 공대를 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하여튼 선택을 적게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왜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수학과학이 어려워서 그죠? 네. 그렇게 어려운 수학과학 안 쓰는 과도 많이 있는데요. 네. 수학과학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미국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남녀 학생 학업 성취도에 따른 이제 물리랑 그 자연과학 중에서는 화생지는 지구과학은 좀 다르니까 화학이나 생물 계열은 여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리 쪽이 없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물리과랑 공대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적은 과라고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른쪽은 그 성취도예요. 그러니까 100등으로 봤을 때 등수. 네, 그래서 맨 오른쪽이 1등이고 맨 왼쪽이 이제 100등. 네, 이런 순서고요. 그 학생들 중에서 물리랑 공대를 포함한 학생의 비율인데 주황색은 여학생이고 보라색은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남학생들은 성적이 상관없이 이 물리과나 공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60에서 70%가. 네. 근데 여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만 선택하는 거예요. 네,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왠지 그 수학이랑 과학, 물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냥 내가 관심이 있고 아니면 가고 싶고 하면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성적이 더 낮아도 그냥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OECD 국가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성취도, 학업 성취도를 과목별로, 그러니까 맨 왼쪽은 읽기, 가운데 수학, 오른쪽이 이제 과학인데 밑에 점선은 OECD고요. 위에 실선이 이제 우리나라고 파란색이 남학생이고 빨간색이 여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맨 오른쪽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크게 차이가 네, 없어요. 오히려 여학생이 더 높게 네,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약간의 부담감, 진입 장벽, 심리적인 장벽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온 것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전부의 이유는 아닐 거고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런 통계가 보여주듯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네, 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결과로 많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그 이공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2010년에 네, 키스트 연료전지연구센터 키스트에 근무할 때 저희 이 센터 사진인데 네.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네, 성비가 네, 저러하였어요. 네, 네 탄성을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약간의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저를 예를 들어서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92년도에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고 석사, 박사를 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쭉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키스트 방금 보여드린 에 가가지고 이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카이스트로 네,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혹자에 따라서는 여기 가운데 밑에 두 번째 줄에 오타가 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키스트에서 네, 연구원, 그러니까 키스트는 연구소고요. 이제 카이스트는 학교, 대학이니까 여기서 이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석사를 졸업할 때 97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혹시 뉴스 아니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IMF라는 이제 국가적 위기 사태가 왔어요. 그래서 IMF 때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공계의 위상이 많이 낮아진 사건이기도 한데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박사하는 동안에 약간 그런 이공계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 우리나라 전부 다, 네, 조금 이제 위기감이 많이 있던 뭐 이제 그런 시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학생일 때 이제 대기업에 가서 인턴도 하고 뭐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는 이제 미국 대학이나 일본 국가연구소 뭐 또 벤처에서도 이제 이런 경험을 좀 하면서 진로 탐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거치고 이제 지금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002년에서 14년까지 근무한 동안에 거의 대부분 아까 보신 그 성비로 근무를 했고요. 14년에 나오기 직전에 이제 한 명 더 와가지고 그때 2명이 됐어요. 지금 몇 명일까요? 1명, 네, 2명, 3명. 지금 몇 명일까요? 좀 더 5명이에요, 5명. 예, 5명. 네.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많은, 전체적으로 이공계 분야에 이제 여성 인력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은 보시면은 공대 여학생 숫자인데요. 저는 이제 저 때 들어간 거죠. 6%일 때. 카이스트에는 저 때 10%였어요. 네. 카이스트에는 90년까지는 신입생, 그러니까 여학생 숫자가 5%가 안 됐어요. 저희가 한 600명 이렇게 뽑는, 500명 정도 뽑는 와중에 막 20 몇 명이 됐었는데, 91년에 78명인가 뭐 이렇고, 저희 때 60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확 들었어요. 네. 왜냐면 91년도부터 과고 여학생들이 있거든요. 과학고등학교. 그 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남자 학교였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는데, 네. 처음에 한 5년, 과학고등학교 생기고 5년 동안에 남학생만 뽑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학생을 뽑고 그 과학고에서 뽑은 여학생들이 카이스트에 오면서 여학생이 이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이제
어쨌든 근데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여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90년에서 2000년으로 보시면은 비율로 2배가 늘었는데 숫자로 보면 한 4배 늘었죠. 네. 그리고서 그 이후로 계속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 그 여성 비율인데, 네. 공학 계열이, 자연 계열은 모두 한 35% 이렇게 많아 왔는데, 공학 계열이 9에서 12로 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늘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노란색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10년 걸리거든요. 네. 왜냐면 학부 입학하고 박사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쯤 걸리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박사를 받은 학생들은 2010년에 들어온 비율이니까 대충 맞죠. 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있으면 이제 30년이 되면 20%가 되겠죠.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카이스트 우리과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들은 얘기와 그걸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올해 봄학기에 저희 과에 이제 입학한 학생 박사과정 학생이 36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여학생이에요. 예. 석사과정 57명 입학했는데 17명이 여학생이에요. 이거 올해 봄에. 예. 95년도에는 4명이었어요. 예. 전체 인원은 비슷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71년부터 94년까지는 한 20년 동안 다 통틀어서 한 명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공계 여학생 여자가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게 옛날에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도 잘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로, 어쨌든 지금도 한 20%?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학생이 기준 20%니까 사실 사회에서는 더 적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런 남초 사회라고 보통 하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희귀템이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를 더 희귀하고, 이런 희귀템으로, 물론 우리가 이런 포켓몬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희귀템으로, 자리 잡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 저 통계를 다시 보자면, 그 여성 임원이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55명. 전체 한 1000명 중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저분들은 지금 임원이 50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분들은 진짜 없을 때. 물론 다 이공계는 아닐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때 희소템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선택을 하셨던 분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대 교수님들 숫자도 2018년 통계라서 5.5%인데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예를 들어드리자면, 저 삼성전자 임원들 중에서 여성 임원 50명쯤 된다고 하는데, 저희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출신이 제가 그냥 아는 사람이 한 3명쯤 있어요. 그냥 저랑 그냥 같이 학교 다녔던 위아래, 아는, 아까 그 친구 빼고, 아까 그 친구까지 하면 4명, 그 친구 지금 한화에 있으니까, 그 친구 현재 지금 임원이 저 중에 한 3명 정도, 우리 과만. 우리 과 출신 이외로 더 넓히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공계에 오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를 보시면 많이 많았는데 저희 과 같은 제가 학생일 때는 여자 교수님 한 분도 없었고요. 카이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이 이공계에 전공하신 교수님은 물리과 여자 교수님 한 분이셨나 그러셨어요. 학교 전체에. 지금은 저희 과에 교수님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여자 교수님 4분이세요. 우리 과에. 그리고 학교 전체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공계 졸업생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이제 보라색이고요. 취업률이 밑에 저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여자분들의 비율이 초록색이에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학석 박사 다 합친 숫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에 네. 그 졸업생 보라색을 보시면은 졸업생 중에서 여학생들의 비율이 한 28에서 30%로 서서히 늘고 있죠. 그러니까 90년에서 2000년 올 때 확 늘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천천히 늘어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률을 보시면은 네, 한 2017년 아니 아직 15년 뭐 하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낮죠. 이 배출되는 비율에 비해서 낮죠.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분의 여성의 비율이에요. 그 말은 직장 구하기가 더 남학생들에 비해서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남학생들 비율 저 차이의 2배만큼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빠지는 만큼 거긴 더해지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2021년도에는 오히려 조금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여튼 붙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여성 인력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뭐 괜히 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취업이 여학생들은 뭐 남학생들에 비해서 공대에 갔을 때 더 어려운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 걱정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통계를 보시면은, 네, 그게 이 통계상으로는 다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을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이쪽은 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오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권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공학 계열이나 아니면은 또는 자연과학, 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끼고, 이제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아니면 그쪽에서 일해보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왠지, 수학이나 물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만 가야 될 것 같아 라든가, 네. 아니면은, 왠지 좀, 그쪽은 좀, 남학생들만 많은 것 같고, 여학생들이 가면 왠지 좀 이런, 그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제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네, 결정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인데요. 네, 카이스트에서 영어 면접을 보고 있지만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네, 그냥 의미가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거를 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면 네, 그것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다가 저기다가 things라는 거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공계 뭐 이렇게 넣어보시면 네, 이공계라고 things 대신에 이공계를 넣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공계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바꾸시면 네, 이공계가 변화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